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8% 상승, 코스닥은 2.14%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요날 밑꼬리를 길게 단 날, 요날 단기 바닥에 시그널이 나온 것 같다라는 멘트 드렸었고, 바로 이렇게 외바닥으로 가긴 힘들죠. 그래서 쌍바닥으로 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좀 코스피보단 세게 갔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지금 이제 21선의 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일단은 미장이 올랐는데, 미장이 이제 본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 마켓에서 또 엔비디아가 원래도 가이던스가 약간 이제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 좋게 나오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또 이제 선물에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리 없으면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보고는 있는데요. 어제 미장이 좀 올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어떤 21선에 안착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미국장이 어제 안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훈풍을 업고 이제 오늘 본장을 맞이했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해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어제 미리 상승을 어느 정도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 21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닥이 내일 미장이 이대로 1% 이상대 상승 마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상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장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갭 띄우고 쭉 음봉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증시도 내일 또 갭을 어느 정도 띄워서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바로 슈팅이 좀 나와줄지 아니면 21선에 안착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될지, 이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에코프로 형제들인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 13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놓고요. 지금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목전에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이 에코프로의 130만 원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 오늘처럼 또 갭을 어느 정도 띄어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3% 오르긴 했지만 어제 음봉 정도만 그냥 회복하는 정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졌고, 갭 띄우고 내일 이런 식으로 바로 130만 원 돌파가 만약에 나온다면 내일은 또 에코프로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또 갭만 살짝 띄었다가 또 이렇게 음봉 주고 또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돌파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지금 고점 대비 사실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다 할 반등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구간 안에서 21선을 좀 돌파 안착하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전고점 보러 가고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은 그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할지언정 하락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에코프로 애들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죽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반도체가 됐건 제약바이오로 올려야 될 텐데 지금 제약바이오도 뭔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반도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가는 이제 주도주들인데, 이수페타시스랑 얘네들도 보면 항상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장이 좋았을 때도 보면
항상 갭 띄우고 음봉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특히나 그래요. 무조건 갭 띄우고 음봉, 갭 띄우고 음봉, 갭 띄우고 음봉.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하니까 갭 띄웠다가 음봉, 갭 띄웠다가 음봉 이런 모습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갭 띄우고 음봉 맞으려나 했는데 역시나 또 오늘도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맞네요. 특히나 뭐 이스페타시스도 고점에서 야, 진짜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이래 놓고 일단 지금 시간에서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한 2.59%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뭐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 얘가 뭐 갭을 어느 정도는 띄울 건데 또 다시 갭 띄우고 이렇게 음봉을 만약에 맞게 된다면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채워주면 정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러 갈 수도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재료 소멸의 과정으로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이제 뭐 반도체가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는지 그리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죠. 일단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를 가지고 여기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오늘 뭐 이제 음봉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뭐 포스코 DX보다는 다른 쪽 애들을 봐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터내셔널이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바닥을 살짝 일단은 잡아는 줬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21선에 좀 붙여놨거든요. 오늘 포스코 퓨처임은 21선을 돌파하는 큰 상승이 좀 나와줬고, 그다음에 엠텍, 뭐 스틸리온 이런 애들도 바닥권에서 반등은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일단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에코프로가 좀 크게 좀 오르게 되면은 금양도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리튬 관련주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아가지고 금양은 조금 뭐 포스코나 에코프로 애들보다는 관심을 살짝 덜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뽑아지면 그 다음에 이런 안착한 흐름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쪽은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만약에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랑 AI 관련주들이 좋을 수 있잖아요. 어제 AI 관련주들을 뭐 이렇게 짚어드렸어야 되는데 좀 깜빡하고 짚어드리진 못했었는데 AI 관련주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사실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은 됐었죠. 그래서 뭐 솔트룩스도 이런 추세를 돌려놓는 양봉이 하나 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회복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장주는 폴라리스 오피스였는데요.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고 네이버 이제 하이퍼클로바 AI 이제 런칭 재료로 일단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렸어요. 한 3% 정도 풀렸는데 이게 이제 뭐 사용자가 폭주해가지고 서버가 약간 이제 마비가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용자가 많이 몰렸다라는 거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 얘가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거든요. AI주들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자리들에 다 있기 때문에 얘가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뭐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닥 대비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는 점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의 런칭이 만약에 여기서 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인가?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전고점 구간이죠. 6,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은 깨지 않고 흐름을 좀 만들어 가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얘가 분위기를 흐리지 않아야 나머지 AI주들도 반등이 조금씩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일단은 뭐 솔트룩스, 셀바스 애들도 반등이 한 번은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알체라가 오늘 그나마 폴라리스 오피스를 잘 좀 따라갔는데 또 뭐 요런 매물대를 다시 한번 넘겨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AI 관련주는 요 정도 있고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관련주들이 뭐 꽤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뭐 마음 AI 같은 애들도 여기서 이제 세 번이나 바닥을 좀 다져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야 진짜 쉽게 안 죽네요. 다른 애들은 좀 많이 죽었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올해의 어떤 그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주 중에서 예전에 뭐 EV 첨단 소재 요로 얘네들 다음으로 출연한 굉장히 정말 강한 종목, 정말 강합니다. 와, 웬만해서 죽질 않아요. 눌리면 사고 눌리면 사고 하면은 얘는 그냥 다 수익을 줬을 것 같은 일단 그런 종목인데, 얘가 여기서 안 죽고 다시 한번 양봉을 뽑고 지금 시간에서 또 5% 정도를 올랐거든요. 아직 LK99에 대한 재료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밀렸어요. 8월 말에서 9월 초로 뭐 이제 브리핑 날짜가 조금 더 밀렸는데 날짜 자체가 정확하진 않다 보니까 어찌됐건 세력들도 이 기대감을 끝까지 뽑아먹으려는 뭐 생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뭔가 그래도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심리는 조금 기대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 불안불안해 하는 심리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여기를 다시 한번 넘겨줄까? 이 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얘가 여기서 저항을 만들고 이날 투매로 떨궜는데 다시 6만 원을 돌파한다. 그럼 뭐 정말 다시 봐야 되나? 저도 사실 고민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자리도 너무 높고요. 지금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 지금 6배가 오른 게 아니라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6배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그냥 뭐 수익 안 내면 안 냈지 좀 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도 슬슬 좀 힘이 빠져요. 지금 뭐 덕성이랑 뭐 모비스 정도가 장중에 보면은 잠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가 신성보다 좀 대장 자리를 꿰차면서 상승이 나오는 흐름도 있기는 했었는데, 일단 뭐 신성이랑 모비스랑 뭐 덕성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파워로직스가 이런 식으로 뭐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를 뽑아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서 완벽한 대장 체인지 있죠.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를 제끼고 어떤 한 종목이 완벽하게 뭐 20% 이상대의 상승 혹은 상한가가 나와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일단은 신성이랑 모비스 뭐 요 정도만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신물질 과학기술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계속해서 이제 초전도, 맥신, 양자기술까지 세 번째가 테마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보통 이제 세 번째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초전도보다는 맥신이 약하고 맥신보다는 양자기술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뭐 나오더라도 굉장히 약하거나 뭐 단발성으로 좀 죽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양자기술 관련주들은 맥신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좀 조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죠. 보시면 확연히 대장주만 봐도 초전도체 뭐 대장이었던 신성 엄청 강했고, 그다음에 휴비스도 투상에다가 거의 뭐 삼상 근처까지 이제 갔던 반면에 지금 우리로는 일단 투상을 가지를 못하고 음봉을 맞았어요. 뭐 어떻게 흘러갈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얘도 보면 매물대가 위로 많이 열려 있기도 해서, 근데 어찌된 이제 제 관점에서는 초전도보다는 맥신이 약하고 맥신보다는 양자기술이 약하고 이러면서 이 정말 한 8월 한 달 정말 강했던 이 세 가지의 뭐 과학기술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요 테마가 뭐 마무리가 이제 돼 갈 가능성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테마는 오늘 1시에 재료 소멸이 있으니까 오전까지 해가지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딱 1시 여기 재료 이제 방류 결정 나고 나서 바로 재료 소멸로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 테마에서 일정이 있는 테마에서 재료 소멸은 거의 뭐 99% 진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뭐 뉴스가 나오면서 흐름을 만드는지 보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뭐 뚝심 있게 막 끌고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해 놓고 음봉 나왔으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뉴스들이 또 새로운 게 나오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되는지 지켜보면서 다시 모멘텀이 살아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그런 와중에 지금 대체육 관련주인 마니커 FNG가 시간의 상한가를 좀 갔는데 얘는 일단 시간에 움직이면은 상한가는 기본으로 가는 정말 옛날부터 시간의 상을 정말 잘 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다른 종목들 뭐 하림이랑 마니커 FNG 정도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강했었던 인산가랑 보라티알은 그렇게 시간에서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뭐 닭고기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이 닭고기 관련주들도 일단 이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에서도 한마디씩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단발성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뉴스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뭔가 지금 초전도나 맥신이나 양자기술만큼의 시장을 거래 대금을 많이 터트리면서 주도할 만한 또 주도 테마라고 우리가 보긴 좀 힘들어서 약간 뭐 B급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뭐 초전도가 정말 S급이었다라고 하면 맥신은 뭐 A급 이렇게 보면 오염수랑 대체육 닭고기 관련 테마는 한 B급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일단 뭐 섹터 말씀드렸고 테마 좀 요 정도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일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